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오늘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4조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26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4조 달러에 달하는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트럼프 정부의 중점 현안인 감세 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 방식으로 처리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금지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에서 일부 수정에 가결한 예산안에 다시 하원이 표결 절차를 가진 것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된 이번 예산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탑승객 보안 검색 강화 조처가 시행됐습니다. 전 세계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강화 규정에 따라 항공기 내 물품 반입 차단, 요주의 승객 휴대, 전자기기 전수 검사 등 미국행 승객과 타국과행 승객을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항에서 지난 7월 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6일부터는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을 묻는 보안 인터뷰가 시행되고 요주의 승객에 대해서도 추가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터뷰에 에서는 무엇 때문에 미국에 가며 어디서 언제까지 머무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캐묻겠다는 것입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12일부터 보안 인터뷰를 시행하면서 한층 더 까다로워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탑승 수속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길어질 수 있어 공항에 최소한 3-4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순조로운 탑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내년 2월과 4월까지 보안 인터뷰를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델타항공 등 미 국적기와 괌 및 사이판을 취항하는 한국 국적의 저비용 항공사 탑승객은 강화된 보안 질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도 대다수 대형 항공사들이 12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프리체크 해당 항공사를 5곳 추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포함돼 한인들의 공항 이용이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25일 연방교통안전청은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5개 항공사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여행객에 한해 공항 보안 검색과 소지품 검사를 간소화하는 프리체크 프로그램에 포함된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비롯 일본의 ANA,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핀란드 피네어, 미국의 콘투어 에비에이션 등입니다. 이로써 대한항공도 검색대에서 신발과 자켓을 벗지 않아도 되고 벨트를 풀 필요도 없는 간단한 검색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왕래하는 한인들이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항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현재 항공사 42개에 적용되고 이용자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프리체크 가입을 원하는 항공 승객들은 미리 TSA 웹사이트에 들어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거주지역 가입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원조회와 지문 채취를 하고 $85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범 기소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해당됩니다. 현재 JFK 공항을 비롯해 전국 180개 공항에서 프리체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희망과 실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연말쯤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5일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은 최근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지출 예산 법안에 연계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만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크 워커 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은 라이언 의장이 다카 조항을 지출 예산 법안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의회 차원에서의 다카 구제 법안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전원이 지출 예산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정부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위기에 한인 다카 수혜자는 7,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다카 폐지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외공간 국정감사, 감사가 아닌 격려 방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부실한 국정감사, 예산 낭비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한국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간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공간 국감을 위해 들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국감은 형식적이며 외유성 국감이라는 비판입니다. 매년 외통위는 전체 국감 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4억 원대의 경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바른사회 시민회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비즈니스 항공권 등 방문 경비입니다. 실제 2015년 외통위는 23명의 의원이 국감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총 4억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의원 1명당 약 1,9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감 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은 그때뿐이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NGO 모니터단은 재외공간 국감의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실시간 공개와 현장 국감은 문제가 있는 재외 공간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대거 교육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저마다 타운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팍에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3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도전을 했고 그중 4명이 한인 후보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오윤구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운의 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어 6년 만에 재도전이 눈길을 끕니다. 우 후보는 타운 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며 그 출발을 교육행정의 정상화에서 찾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팔팍에 보면은 과밀 학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의 성적 관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뒷받침이 타운 행정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방만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예산 집행을 교육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자신의 아들 제프리 우와 마타라조 후보까지 3명이 러닝메이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프리 우는 2011년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타라조 후보는 과거 25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베테랑입니다. 새 후보는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일은 다음 달 7일입니다. 11월 7일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대학 학비 올해 또 올랐습니다. 5년째 상승세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약 4% 상승했습니다.
25일 칼리지보드는 2017년 각 대학들의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연평균 학비가 전년 대비 3.6% 올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의 학비는 지난 5년간 매년 오르고 있지만 반면 연방정부의 학비 지원금 증가율은 학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제 공립대의 경우 연평균 학비는 3,570달러, 4년제 공립대는 9,970달러, 4년제 사립대는 34,74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4년제 공립대 거주민 학생의 학비는 3.1%, 타주 학생의 경우에는 3.2% 인상됐습니다. 뉴욕 4년제 공립대 거주민 학생의 연간 학비는 7,940달러, 뉴저지는 13,868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서 2011학년도 전체 보조금의 44%였지만 2016에서 17학년도에는 32%로 줄었습니다.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크린도어, MTA가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합니다. 24일 MTA는 뉴욕시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 설계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시 특성상 여러 가지 구조적 장애물 극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MTA는 구조적 특성과 예산 문제로 스크린도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한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이번에는 이사회에서도 설치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뉴욕시 전철역은 휘어진 선로, 플랫폼의 기둥, 전력 공급 등이 스크린도어 설치에 장애로 지적됐습니다. 우선 상당수 뉴욕시 전철역의 플랫폼 공간이 좁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공간적 여유가 없고 휘어진 선로를 따라 플랫폼도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우선 L전철 맨해튼 3애비뉴역에 스크린도어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시내 전철역에는 해마다 크고 작은 추락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2012년 한기석 씨 추락 사고로 대책 마련이 촉발됐습니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어느 순간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배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 광고는 많이 접하는데요. 이제는 뉴욕시 전철과 버스 등에서 술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25일 MTA 이사회는 뉴욕시 전철과 버스 내에 2018년 1월부터 주류 관련 광고 부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는 사회적 이익이 광고 수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TA의 술 광고 관련 수입은 연간 25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뉴욕시 모든 전철 및 전철역, 버스, 메트로놀스, 기차 등 MTA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술 광고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MTA의 술 광고 금지를 요구해온 데니얼 드럼 시의원은 환영했습니다. 주류 반대 시민단체들은 주류 광고는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고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 가능성을 높이며 간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류주 협회는 반발했습니다. 광고 금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광고가 아니라 부모들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MTA의 이번 결정은 시정부가 소유한 버스 정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MTA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담배 광고 부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거리 청소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A시 회계감사에 따르면 도로 청소 차량은 매주 같은 장소만 순회해 전체 LA 거리 가운데 66%는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LA시 거리 절반 이상은 청소 시간이 충분히 남았거나 청소차에 여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서비스국은 각 지역의 거리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청소 경로와 횟수를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서비스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력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며 거리 청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국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로서비스국은 지난 2년 동안 환경미화원 등 20개의 청소인력 고용과 거리 청소 확대 운영을 LA시 의회에 요구했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최초로 하와이의 주도 호놀룰루에서 보행 시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시는 오늘부터 보행 중 휴대폰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경우 최대 $99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호놀룰루시 당국은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보행 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디스트랙티드 워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행자는 응급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헤드폰 등 오디오 장치는 금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5일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에 의하면 2017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3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59명의 합격자까지 합하면 뉴욕주 올해 한인 합격자 수는 총 336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응시생은 총 9,932명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4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전 ICE 직원 40세 아말도 아케바리아에게 8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케바리아는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해준 대가로 현금 7만 5천 달러를 받았으며 성상납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뇌물수수, 불법 체류자, 은신, 이민당국에 한 거짓 증언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뇌물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과거 급여를 묻지 못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구직자 과거 급여 이력 공개 금지 조례안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 제공받았던 건강보험이나 보너스 등의 혜택 정보 공개 요구도 금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의 고용 기회나 급여 수준에 대한 편견과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합니다. 통역관은 18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11월 7일 실시되는 본선거 각 투표소에 투입됩니다. 선거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일당 $200가 지급됩니다. 한인 통역관은 유권자의 등록 여부 확인과 기본적인 선거 요령, 투표기계 사용법 등을 한국어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밖으로 나가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곳에 따라서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